네. 그래서 제7회 모의고사에 제1작업의 자료 입력 아직 다 마무리 안 하신 분들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장세민님 거 왔네요. 빗면이라는 거 여러분 찾기 힘들죠? 기본 도형에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정육면체 바로 오른편에 빗면. 빗면 찾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뭐 결제란 만들고 이런 건 전혀 어렵지 않죠. 유효성 검사도 하시고 원 표시하는 것도 하시고
네, 이름 정의까지, 마지막 이름 정의까지 여러분 해주시면 데이터 입력 부분은 다 끝이 나는데요. 네, 어때요? 데이터 입력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분 있는가요? 자, 그러면 기다릴 필요 없나요? 함수 설명 들어갈까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함수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화면이 또 깨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공유를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한번 공유를 시작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아니요. 깨져요. 깨져요? 네. 이정숙님은 어떻게 잘 보여요? 깨집니다. 지금 왜 그러지?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7회에 제1작업에서 데이터 입력이 끝났습니다. 데이터 입력을 다 되신 걸로 보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답안 전송도 해야 되죠. 자, 답안 전송 코아스에서 답안 전송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183페이지 1번 함수 문제 1번 같이 해봅시다. 발주 여부. 자, 1번 문제가 바로 이 자리죠. 발주 여부. 당월 판매량이 전월 판매량보다 크거나 재고량 나누기 당월 판매량이 5% 미만이면 주문,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시오. if하고 or 함수를 써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or를 왜 쓰느냐 하면은 if의 그 조건이 이거나가 들어가요. 당월 판매량이 전월 판매량보다 크거나, 그렇기 때문에 or를 두어서 크거나 또 재고량 나누기 당월 판매량이 5% 미만, 이 두 개의 조건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if를 쓰기 전에 조건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recall or 함수죠. 더블 클릭하시고 자, 로지컬 1, 2. 네, 우리 로지컬 1과 2를 주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당월 판매량이 전월 판매량보다 크거나, 오하니까 크거나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월 판매량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GO가 크다. 전월 판매량 이 5를 클릭합니다. 크거나, 콤마. 자, 로지컬 테스트 1을 이렇게 줬어요. GO가 25보다 크다. 당월 판매량이 전월 판매량보다 크다. 그 다음에 콤마 찍었죠? 두 번째 인수 로지컬 2를 주겠습니다. 재고량 나누기 당월 판매량이 5% 미만이면, 자, 재고량 어디 있어요? HO 나누기 당월 판매량 어디 있어요? 그 옆에 있죠. HO 나누기 GO가 5% 미만이다 그러면 작다 5%.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화의 논리함수 오화는 이거나로 두 가지의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요. GO가 25보다 크거나 HO 나누기 GO가 5% 미만이다 라는 조건을 이렇게 주면,
여기에 합당하면 여기에 true라고 나올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false가 나올 거예요. 자, 입력 완료하면은 true. true는 뭐예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당이 되겠네요. 당월이 전월보다 크잖아요? 코트는, 그래서 코트는 true, 참이다. 참이면 어떻게 해요? 주문.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해라. 이거를 if를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자, if를 이 안에다 또 넣어줍니다. 여기다 클릭하시고 if 더블 클릭. 자, if의 로지컬 테스트는 이 or라는 이 함수 전부를 로지컬 테스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 여기다 딱 찍으시고 뒤에다가 콤마 찍어주시고 참이었을 때 값 value if true, 참이면 주문이라 그랬죠. 큰 따옴표 찍고 주문 큰 따옴표 콤마. 다음 인수는 뭐예요? value if false죠. 거짓값. 거짓값은 공백이다. 큰 따옴표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닫아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요, 먼저 이 안에 있는 조건 있죠. 이 or라는 함수부터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or라는 함수부터. 그런 다음에 그것이 결과가 true가 나오는지 false가 나오는지 결과를 한번 보신 다음에 이해하셨으면 이 조건에 맞으면 주문, 맞지 않으면 공백이다. 이렇게 if의 로지컬 테스트 뒤에 참값, 거짓값을 각각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을 완료해 보면 아까 true 했기 때문에 여기는 주문이라고 나올 거고요. 문자니까 가운데 맞춤하고 나서 이걸 밑으로 쭉 복사하면 예, 주문 이렇게 6개가 주문이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6개였다는 거죠. 네. 잘 정리가 되셨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2번. 면세 구분. 상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면세, 2면 VAT로 나타내시오. 취즈와 레프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프트를 가지고 상품 코드의 왼쪽에 첫 글자 가져올 수 있죠? 먼저 한번 가져올까요? 자, 셀 포인트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리콜 LEF 더블 클릭. 텍스트는 상품 코드 B5 콤마 한 글자 1. 그리고 괄호 닫으면 되죠. 입력 완료하면은 면세 구분에서 여기 1이라는 그 상품 코드의 왼쪽 첫 글자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취즈를 이용해서 1이면 면세, 2면 VAT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취즈 함수는 우리가 요일 구할 때 많이 써봤죠. 네, 자, 레프트 바로 앞에를 클릭하시고 CHO 해가지고 취즈를 더블 클릭 딱 해줍니다. 자, 인덱스 넘버를 레프트 함수에서 결과를 가져온 걸 그대로 인덱스 넘버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죠? 지금 인터넷 사정 같아요. 예, 인터넷 사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녹화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이 꿰져 보이는 거 아마 지금 인터넷, 네, 인터넷
뭐 어떤 사정 때문에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아까 레프트 함수 앞에다가요 이렇게 취즈를 썼습니다. 그래서 취즈의 인덱스 넘버를 레프트 함수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뒤에다 콤마 찍으시고 value 1, value 2라는 이런 인수를 주는데 value 1에 면세, value 2에는 VAT 이렇게 값을 주고 괄호 닫으시면 돼요. 자, G를 클릭하고 콤마 큰 따옴표 찍고 면세 큰 따옴표 찍고 콤마 큰 따옴표 찍고 VAT 큰 따옴표 찍고 가로 닫고 네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깨져서 어떡하죠? 자, 완성된 수식 지금도 깨져 보이나요? 괜찮아요. 아, 다행이에요. 예. 이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 역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앞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레프트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 이 레프트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그리고 나서 이것을 취즈의 값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1이었을 때 값, 2였을 때 값을 이렇게 주는 거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입력했던 걸 여러분이 여기서 면세와 VAT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 완료하면은 이거는 면세라는 거죠. 문자니까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밑으로 쭉 복사하시면 면세 또는 VAT가 나오는데 VAT는 두 개이군요. 네. 자, 성공하셨나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까요? 선생님, 상품 코드 맨 위에 코트요. 2다시. 상품 코드. 2다시. 아하, 네. 제가 오타가 났군요. 입력을 잘못했어요. 예, 2다시. 네. 그러면 여기가 VAT가 되는군요. 네. 네. 오타. 네. 제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VAT가 3개. 하나, 둘, 3개. 자, 그러면 2번 문제에서 우리가 레프트 함수와 취즈 함수 또 연습을 했고요.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는 여기죠. 당월 판매량이 평균 이상인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라. 정의된 이름 재고량을 이용하며 결과값 뒤에는 개를 붙이시오. 썸리프, 에버레이지, 그리고 n% 연산자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자, 썸리프 그리고 에버레이지를 써라. 당월 판매량이 평균 이상인 재고량의 합계. 그러니까 이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썸리프의 조건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에버레이지를 쓰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에버레이지를 쓸 때 우리가 말이죠, n% 연산자를 가지고 함수하고 막 연결해주고 그랬었는데, 자, 저도 이거 할 때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몇 번 만지다 보면 결국엔 성공하죠. 자, 먼저 썸리프를 이용해서 당월 판매량이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어서 재고량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recall sumif 썸리프. 자, 썸리프에는 인수가 3개였습니다. 렌지는 뒤에 있는 조건이 맞는가를 검색할 범위이고, 뒤에 세 번째 있는 썸렌지는 덧셈할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판매량이 조건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렌지로 줘야 돼요. 판매량 어디 있나요? 예, 이거. 여기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당월 판매량. 자, 여기를 렌지로 주시고 콤마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어.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간단하지가 않네요. 이번 크리테리어는 평균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은 이거죠, 여러분. 이상. 평균은 에버레이지죠. AVER 에버레이지. 아까 에버레이지 쓰라고 문제에서 했죠. 자, 에버레이지 더블 클릭. 그리고 당월 판매량의 데이터 범위를 넘버1의 값을 당월 판매량 요만큼을 주는 거예요. G5부터 G12. 네. 그리고 괄호 닫으시고, 자, 이 조건 이대로 줘도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넣어놔 봅니다. 기본 형식은 맞아요. 자, 콤마 찍고, 썸렌지. 썸렌지는 뭐예요? 덧셈할 범위죠. 그것의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된 이름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F3 누르면 여기 재고량 하고 나오죠. 재고량 확인. 재고량을 썸렌지로 주면 돼요. 재고량이라고 이름 정의 우리가 아까 데이터 입력하면서 해놓았거든요. 가로 닫고 입력 완료 해봅니다. 아, 이 수식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조건에서 크리테리어에서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연산자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를 넣으세요. 비교 연산자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 넣어주고 그 다음에 M% 넣어주세요. M%. 자, 요 비교 연산자와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요 M%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입력을 한번 완료해 보겠습니다. 예, 1728이다. 아마 이게 맞아요. 재고량의 합계. 예, 판매량이 평균 이상인 상품의 재고량의 합계는 1700 얼마 나왔던 그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크리테리어 처음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하니까 에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교 연산자 앞뒤에 쌍따옴표 넣어주고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연결할 때 N%로 연결을 해준다. 이거 기억이 났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SUMIF의 조건. 크리테리어. 앞에 G5부터 G12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 검색 범위. 뒤에 재고량 여기는 합계, 덧셈할 범위. 예, SUMIF는 이와 같이 렌지, 크리테리어, 썸렌지 세 가지의 인수로 SUMIF를 사용합니다. 자, 1728 나왔어요. 그런데 3번 문제가 이걸로 끝이 아니라 뒤에다가 개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M% 다시 또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큰 따옴표 찍고 개 큰 따옴표. 뒷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또 해줘야 되겠네요. 입력 완료. 개자가 붙었으면 가운데 정렬해서 문자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728 나오네요.
재고량의 전체 합계는 2148이고요. 평균 이상인 것의 합계는 1728이었어요. 자, 다음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면세 제품 판매 비율 1로 시작하는 상품 코드의 수를 전체 상품 코드의 수로 나누어서 구한 후에 100분율로 표시하세요. 카운트 if 카운타 함수를 사용하시오. 카운트 if로 세워서 카운타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합니다. recall COU count if 네 번째 있죠. 자, 렌지가 뭐예요? 렌지는 뒤에 있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예요. 그런데 이 상품 코드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 코드를 B5부터 B12까지 범위를 줘야 된다. 이게 렌지가 됩니다. 문제에서 1로 시작되는 상품 코드라고 그랬으니까, 자, 콤마 찍으시고 조건을 1로 시작한다는 조건을 주면 돼요. 그러면 1로 시작한다, 큰 따옴표 찍고 1, 맞는 문자 찍고 큰 따옴표,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주어보세요. 조건을 1로 시작되는 문자, 큰 따옴표 1 곱하기 표시 큰 따옴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로 시작되는 게 5개라는 거예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5. 이것을 뭘로 나눠라? 전체 개수로 나눠라. 그 전체 개수를 셀 때는 카운타를 쓰면 돼요. 나누기 COU 두 번째 있어요. 카운타 COUNTA 더블 클릭, 똑같은 자리 전부 범위를 줍니다. 카운타는 조건도 없어요. 그냥 전부 범위 주면 개수를 다 세줍니다. 네, 가로 닫고요. 입력 완료 누르면 네, 0.625%래요. 일자 들어가는 상품 코드는 62.5%다 이 말입니다. 전체 개수로 나누니까. 자, 어떻게 표시하라고요? 100분율로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100분율로 표시하시오. 표시 형식에서요. 100분율 이거 누르면 됩니다. 63% 63%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count if와 카운타를 써가지고 100분율로 일자로 시작되는 상품 코드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도 63%라는 결과 나왔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자, 5번 문제. 최저 판매가. 네, 최저 판매가.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라. 그러면 셀 포인터를 여기다 두시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recall min 더블 클릭. 판매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F5부터 F12까지 드래그하고 입력 완료하면은 15,000원이 최저 판매가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5번은 min 함수 요거 이렇게 써주면 돼요. J13 셀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15,000원 나오죠. 자,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6번 문제는 판매가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가를 구하시오. V룩업으로 구하시오. 여기죠. V룩업. V룩업 함수는 이제 아주 지금 똑같은 형태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아마 할 겁니다.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을 해서 리콜 VL 하면 V룩업 나오죠. 더블 클릭. 룩업 밸류는 여기를 클릭해야죠. 코트 여기 클릭. 콤마 찍으시고 테이블 어레이는 이 코트를 포함해서 C4나 C5부터 범위 줘야 돼요. 해가지고 판매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범위 줘야 되죠. 네, 저는 C4부터 F12까지 주어봤습니다. 콤마 컬럼 인덱스 넘버 어떻게 세냐면 1, 2, 3, 4 이렇게 세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가 4번이다 이거예요. 4번. 네 번째 콤마 그 다음에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 문자를 찾을 때는요 정확히 일치를 해주세요. 정확히 일치. 자, 입력 완료하시면 코트를 찾아서 판매가 16만원을 딱 표시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참 애매하다. 오른쪽으로 해줘. 오른쪽. 자, 여기 코트를 후디티 하면은 25,000원. 네. 청바지 하면은 55,000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V룩업 완성된 수식은 이겁니다. 함수 하나가 20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함수 배점이 높은 거예요. 함수 배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당월 판매량 판매량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그래서 당월 판매량을 범위를 쫙 주시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라는 걸 선택하시고 데이터 막대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종류는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에 와서는 빨강 빨강색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완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1, 2, 3, 4, 5, 6 6개와 조건부 서식까지 우리가 1작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 코아스에서 답안 전송 눌러주는 거 해야 될 거고요. 감독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을 챙길 거예요. 답안 전송 아무개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답안 전송할 때는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하는 겁니다. 저장하고. 자, 그러면은 혹시 놓쳤다면은요 제가 이 함수 설명한 거 녹화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영상으로 결강생 교실에 올려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 2작업과 3작업은 같이 하고요. 그래프 작업은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는 거니까 그래프 작업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고 그렇게 할까요? 자, 고급 2작업 문제 하겠습니다. 자, 1작업에서 B사부터 H12를 범위를 줍니다. H12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죠. 이 작업 시트 눌러서 B2를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가서 열너비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해야 이 작업을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184페이지의 조건의 1번 고급 필터 문제를 보세요. 상품 코드에 B가 포함되거나, 자 그러면 상품 코드 복사합니다. 조건 범위가 B13부터니까 B13에다가,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이 1200 이상, 당월 판매량도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상품 코드 바로 옆에다가. 그 다음에 조건을 만들 때에는요, 포함되거나 했으니까 오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 코드 밑에다가는 B가 포함된다는 게 뭐예요? 곱하기 B 곱하기 이게 B가 포함된다는 조건입니다. 상품 코드 바로 아래에다가 곱하기 B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B가 포함된 상품 코드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건 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당월 판매량의 조건을 주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2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200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둡니다. 이거나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에 상품명, 분류, 판매가, 당월 판매량 데이터만 추출해라. B18에다가. 그러니까 상품명, 분류, 판매가는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판매가 클릭, 당월 판매 클릭, 이것만 추출해라. 요 4개만 컨트롤 C 눌러서 B18에다가 컨트롤 V를 합니다. B18에다가 상품명, 분류, 판매가, 당월 판매량. 네. 이것만 여기다가 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죠. 자, 위에 있는 데이터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고급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르고 조건 범위 클릭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둔 B13부터 C15까지를 드래그 하시고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B18부터 E18까지를 드래그 하시고 확인. 이렇게 나오죠. 5개의 데이터가 추출이 됐네요. 자, 고급 필터는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표서식 문제 나왔죠. 고급 필터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 1서식을 적용하시오. 어떻게 하죠? 컨트롤 A 한 다음에 홈 탭에서 페인트 통 눌러서 채우기 없음. 그런 다음에 여기 표서식 눌러가지고 보통의 1번 맨 처음 거죠.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스타일 1번 이런 서식입니다.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라는 건 이미 위에 보시면 표 스타일에서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 80점짜리 끝났습니다. 저장하고 답안 전송 또 한번 해 두는 거예요. 이제 3작업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네요. 자,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1작업에 갑니다. 1작업에 필드를 포함해서 데이터 전체를 이렇게 범위 주세요.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는 일작업 시트를 이용하는데 데이터 범위는 필드를 포함해서 레코드 전부를 범위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 박스를 클릭하고 나서 제3작업에 B2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 대화 상자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디자인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으면 피벗 테이블의 조건 1번부터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조건 1번을 보면 재고량 및 분류별 상품명의 개수와, 자, 재고량 행으로 끌어냅니다. 재고량 어디 있어요? 재고량 행에다 놔요. 분류별이니까 분류는 열에다 갖다 놓습니다. 분류 열에다가. 상품명의 개수래요. 그러면 상품명을 끌어다가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값에다가. 당월 판매량의 평균,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을 끌어다가 값의 개수, 상품명 밑에다가 끌어 놓습니다. 디자인 다 됐어요. 이 조건의 순서대로 끌어서 배치하시면 돼요. 재고량은 행에, 분류는 열에, 상품명은 값에, 당월 판매량도 값에. 그런데 당월 판매량이 평균이군요. 이거 고쳐야죠. 당월 판매량의 요 목록 단추를 눌러서 값 필드 설정을 누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평균을 선택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죠. 이제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의 2번을 하면 돼요. 재고량을 그룹화하고 분류는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재고량을 그룹화할 때는 재고량에 있는 숫자 하나를 클릭하고, 이쪽에서 이 중에 있는 숫자 하나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최소값, 최대값을 먼저 맞춰줍니다. 최소값, 시작이 최소예요. 0. 아이고, 엔터 칠 필요 없는데 다시 들어가. 그룹. 자, 그 다음에 끝. 500 좋아요. 단위 100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0부터 99, 100부터 199 잘 됐죠? 자, 그리고 분류는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그랬습니다. 여성용이 맨 앞으로 가야 돼요. 여성용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동, 처음으로 여성용 이동. 자, 여성용이 맨 앞으로 왔죠? 그 다음 남성용이 또 앞으로 와야 됩니다. 공용을 맨 뒤로 놓을까요? 공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동. 끝으로 공용 이동. 네, 그러면 공용이 끝으로 가면 남성용이 가운데에 오죠. 자, 여기까지 해서 조건의 2번까지 한 겁니다.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조건의 3번을 해보겠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빈 셀에 이거 넣어라. 여기 밑에 있습니다. 곱하기 2개. 그 다음에 거기 4번 조건까지 하세요. 행의 총합계는 지워라.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요약 및 필터 탭을 눌러서 행 총합계 표시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확인.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 나머지 사항을 보면은 우선 문자는 가운데 왔고 숫자는 쉼표 스타일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홈 탭에 가서 가운데 맞춤 해주고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그 다음에 나머지 보세요. 여기 분류로 바꿔야죠. C2 셀은 분류. 그 다음에 B4 셀은 재고량. 엔터. 그런데 개수는 상품명 평균에 당월만 있고 판매량이 없죠. 여기 D4 셀을 클릭하시고 여기다 입력해줘요. 당월 한 칸 띄우고 판매량 엔터 하면은 세 군데. 이거 열 너비를 좀 넓혀줍시다. DFH열의 너비를 좀 넓혀주세요. 더블 클릭을 통해서 넓혀주시면 이와 같이 판매량 다 표시가 됩니다. 한 군데만 입력하면 세 군데 다 똑같이 표시가 돼요. 예, Alt 엔터로 줄을 바꾼 경우에 이 필드가 윗줄만 보이고 아랫줄은 이쪽으로 피벗 테이블로 넘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죠. 차트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입력해 주죠. 차트에서도 범례를. 자, 제3작업의 피벗 테이블 문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저장하고 또 답안 전송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제4작업이 있습니다. 자, 제4작업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한번 해보세요. 청바지, 바지, 정장, 점프, 가디건까지. 그리고 전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 삽입, 추천 차트, 모든 차트, 콤보, 당월 판매량, 보조축, 확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이동, 새 시트, 제4작 확인. 제4작업을 뒤로 끌어다 놔야죠. 레이아웃 3번, 스타일 8번, 1, 2, 3, 4, 5, 6, 7, 8. 차트 영역, 글꼴, 굴림 11, 홈탭에서 굴림 11, 채우기 효과, 질감 파피우스, 서식, 도형 채우기, 질감, 파피루스가 뭔가요? 파피루스 이거 그림 채우기 흰색, 도형 채우기 흰색, 제목 서식 컨트롤 A 하고 차트 제목 여성용
여성용 슬러시 남성용 띄우고 상반기 띄우고 판매 현황 컨트롤 A 도둠 굵게 20 20 검은색 채우기 흰색 배경 테두리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검은 선 서식에 당월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했고요. 계열을 참조하여 원 크기 계열 여기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 눌러서 표시 옵션 기본 원 크기는 10 엔터 치시고 눈금선의 스타일 클릭 도형 윤곽선 대시 파선 축 형태 왼쪽이 많이 다르죠. 우선 선을 넣어주시고 윤곽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축 서식에 가서 최소가 0 최대가 1400 그리고 주 단위는 200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여기 클릭을 해서 우선 선 넣어주시고 0부터 1400 맞고 200 단위 맞고 테두리를 넣어야 되니까 눈금 주눈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눈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축 문제는 해결됐고 범례명을 변경해라. 전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 모두 한 줄로 표시해야 되겠네. 어디로 가죠? 디자인, 데이터 선택, 전월 판매량 편집 그대로 써줘요. 전월 판매량 띄어쓰기가 있나요? 네, 띄어쓰기 전월 띄우고 판매량 엔터.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도 클릭하고 편집 당월 띄우고 판매량 엔터 확인. 네, 바뀌었죠? 도형 사각형 설명선 삽입 도형 사각형 설명선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적당히 그린 다음에 당월 최저 판매 당월 최저 판매 컨트롤 A 홈탭에 가서 검은색 글자는 검은색 가운데 정렬 채우기는 없음 채우기 없음 네, 그리고 요 노란 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맞춰주면 되고요. 아까 여기 790을 표시하지 않았군요. 자, 여기 클릭 한 번 더 클릭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것이 밑으로 와야 되죠. 레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여기 밑에서 아래쪽 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위쪽이군요. 위쪽 하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여기 투명하기가 아니라 흰색을 채워야 되군요. 이거.
홈탭에서 여기를 흰색을 채우면 흰색을 여기다 흰색을 채워요. 네. 그래야 여기 흰색이 들어갑니다. 이 설명선에 흰색을 넣어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대로 해라. 네, 똑같이 했습니다.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하면 되죠. 선생님, 표시가 나와야 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여기에 왼쪽 숫자 눌러서 오른쪽 버튼 축소식에서 이거 밑에 말이죠. 아래로 쭉 내려가면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회계가 아니라 이걸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숫자로 바꾸면 0으로 바뀌어요. 네. 오른쪽도 마찬가지. 보조축도 오른쪽 버튼 축소식에 가서 네, 똑같이 표시 형식을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시라. 그러면 0하고 나옵니다. 네. 네, 자세히 제가 못 봤군요. 다시 저장하고 답안 전송 다시 합니다.